이 외로운 고아는 너무 역겨워서 아무도 그의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곧 그를 악마의 왕자이자 결국 왕이 되도록 길러준 어두운 기사와 만났다. 옛날 옛적, 세계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구름 위에는 귀족 백고양이가 지배하는 왕국이 떠 있었고, 그 고양이는 아래 어둠의 왕국에 있는 더럽고 검은 고양이를 맹렬히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며 그는 사냥을 위해 마을 원로들과 만나기 위해 오두막을 나왔다. 그리고 마을을 위해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한 원로는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를 먹게 되어 신이 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높은 하늘의 귀족 왕국에서 살고 싶어 했다. 실질적으로 아래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과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갑자기 정찰을 나갔던 남자가 뛰어들어오며 잔인한 괴물들이 그들을 도륙하러 온다고 소리친다. 순식간에 괴물들이 성문을 부수고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공포가 불길처럼 퍼진다. 모두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잡으러 달려가고 마을 여인은 어린 소년에게 모든 아이들을 책임지고 마을 외곽에 위치한 동굴로 데려가라고 지시한다. 마을은 심한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 그동안 어린 소년은 아이들과 함께 급히 떠난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돌에 걸려 넘어져 속도가 늦어지고 갑자기 진의 괴물이 나타나 이를 최대한 이용해 그들을 잡아먹으려 한다. 장엄한 모습으로 어린 소년은 칼을 꺼내어 무서운 괴물과 맞서 싸우지만 그것의 피부가 금속보다 단단하다는 사실에 그의 공격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 거대한 진해는 여러 아이들을 죽이고 소년은 남매 2명과만 남게 된다. 이 괴물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하지만 괴물이 그들을 바짝 쫓아오자 오빠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소년에게 여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하며 떠나라고 말한다. 결국 소년은 어린 소녀와 함께 동굴에 도착하지만 결국 그녀는 진해의 독 때문에 죽고 만다. 소년은 절망에 빠진다. 해가 저물고 소년은 소녀를 안고 마을로 돌아가지만 마을은 고요하기만 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그가 한때 알던 사람들의 시체만이 널려 있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소년은 절망에 빠져 삽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동묘지를 혼자서 파기 시작한다. 신비로운 기사가 혼자 여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이름 없는 주인공이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젊은 소년에게 마을을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소년은 그 마을이 사라졌다고 대답한다. 기사는 소년에게 빵을 나누어 주며 이렇게 혼자 파고 있으면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사는 자신을 스키르라고 소개하며 젊은 소년과 함께 앉는다. 그는 소년의 이름을 물어보며 소년은 자신은 이름이 없다고 마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그는 스키르가 자신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소년은 스키르에게 어둠의 왕이 왜 위험한 괴물들이 이 세상에서 난동을 부리도록 허용하는지 묻는다. 스키르는 왕이 자신의 걱정이 있고 사람들의 행복과 같은 피상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스키르는 자신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채택합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땅을 파기로 결심하고 스키르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키르가 자신이 겪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그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입니다. 그는 스키르에게 땅과 하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구멍 속에서는 모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스키르는 소년에게 칼을 던지며 그것을 집으라고 말하고 큰 무덤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아르젠트는 본질적으로 유령을 의미합니다. 그의 사건들은 전혀 관련이 없었으므로 모든 범죄 중 가장 나쁜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키르가 스키르를 죽여야 했을 때 그것은 스키르에게는 역풍이거나 그냥 과로일 것입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스카이어와 정면으로 맞서고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그는 젊은 소년의 방어를 여러 번 쉽게 뚫어낸다. 싸우는 동안 스카이어는 자신이 한때 어둠의 왕이 되려던 바보였지만 선택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죽음과 생명을 부여할 권리는 오직 한 사람, 어둠의 왕에게만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작은 전투 중 스카이어는 젊은 소년에게 이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둠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스카이어는 젊은 소년이 이제 받아들여야 할 씁쓸한 현실을 깨닫게 한다. 신의 도움이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으며 오직 그 스스로가 그것을 해야 한다. 젊은 소년은 자신이 왕이 되어 무엇이든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스카이어를 향해 돌진하고 실제로 스카이어의 검을 막아낸다. 스카이어는 섬뜩하게 웃기 시작하고 이는 젊은 소년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는 이런 기적의 끝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잠시 후 땅에 쓰러진다. 소년은 단명한 주인에 대해 즉각 걱정을 보이며 주인이 생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음을 드러낸다. 스카이는 그에게 검을 가져가고 자신의 저택이 있는 수도로 가라고 지시하며 자신이 실제로 귀족 가문 출신임을 밝혀 그 검을 소지한 자가 가문의 수장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스카이는 소년에게 다시 한번 검을 들고 어둠의 왕자라고 선언하라고 한다. 어둠의 왕의 후계자라고도 한다. 그는 또한 발리스라는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검 실력을 보면 분명 자신을 잘 돌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스카이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존재였고 그의 어둠의 힘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 현실은 올바르지 않으며 소년에게 그의 통치 아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맡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소년은 스카이의 시신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빛의 파장을 방출한다. 이것은 스카이어에게 충격을 줍니다. 어린 소년은 어둠 속에서 태어났지만 눈물만으로 그러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숨을 거두기 전에 스카이어는 그에게 의지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은 소년은 어둠의 왕의 후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어둠의 힘으로 스카이어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구름 위에서는 어둠의 무리가 백색 왕국에 다가옵니다. 어둠에게 시조룬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여왕 아이리스는 시조룬의 힘으로 적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마법 광선을 발사하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시조룬은 다른 모든 룬 중에서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어둠의 괴물들이 그것을 그렇게도 원했습니다. 용감한 기사 퓨즈는 다른 빛의 기사들을 이끌고 그들의 여왕과 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아이리스의 여동생이자 사제인 시아마도 룬의 힘을 사용하여 기사들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방어막 주문을 겁니다. 어둠의 괴물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후 아이리스 여왕은 성으로 돌아간다. 기사 퓨즈의 동생 테오는 전투에서 돌아오는 형과 날씬하면서도 육감적인 여사제 시아마를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시아마는 아이리스가 어둠의 왕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걱정하며 어둠이 세계의 균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 퓨즈는 그런 걱정을 무시하며 아이리스 여왕이 어둠의 왕을 죽이기로 완전히 결심했다고 시아마를 안심시킨다. 한편 아이리스는 사제 중 한 명을 만나 어둠의 다음 공격에 대해 걱정하며 이에 대비해 군대를 훈련시키기로 결심한다. 따라서 그녀는 미리 군대를 훈련시키기로 한다. 한편 이름 없는 소년은 어둠의 기사 발리스를 만나는데 발리스는 소년이 스카이르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챈다. 발리스는 소년을 도둑으로 오해하고 즉시 죽은 주인 스카이르의 검을 되찾으려 한다. 소년은 스카이가 죽었다고 그에게 알리지만 발리스는 그가 스카이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소년에게 어둠의 주문을 발사한다. 그러나 그는 소년이 스카이와 맞설 상대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왜 왔는지 묻는다. 소년은 스카이가 자신에게 어둠의 왕위를 물려주며 그의 귀한 검을 주고 어둠의 왕자로 맹세하게 했다고 발리스에게 말한다.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은 발리스는 즉시 검을 집어넣고 소년을 스카이의 저택으로 안내한다. 백왕국의 성에서 시아마는 여왕 아이리스가 시조룬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시아마는 아이리스가 여왕이라기보다는 제사장 같다고 농담하며 어둠의 나라 전체가 시조룬을 노리고 있는지 묻는다. 아이리스는 그것이 사실이며 어둠의 왕이 사람들은 고통받는 동안 이기적으로 시조룬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알린다. 아이리스는 다음 어둠의 왕이 과거처럼 균형을 지켜주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기사 한 명이 안으로 돌진합니다. 공격을 이끄는 악마는 두려운 바알이었고 아이리스는 즉시 시아마에게 군대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 장엄한 여왕 아이리스가 그녀의 전 모습을 드러내며 하늘을 날고 시아마는 텔레파시로 모든 사람과 소통하며 그들의 왕국이 서쪽 수도 메티스 근처에서 잔인한 괴물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로 인해
기사들은 매우 강력한 바알을 처치하기 위해 방어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바알이 메티스를 공격하며 그의 길에 있는 누구든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법사들이 숨고 있던 모든 전략적 위치를 어블리터레이트, 파괴합니다. 괴물 같은 바알이 발로 지상군을 짓밟으려 할 때 그는 엘란티아, 엘프의 리더인 강력한 군주에 의해 저지됩니다. 엘란티아가 영혼의 힘으로 바알을 공격하면서 마법사와 병사들로 이루어진 한 팀이 형성됩니다. 그는 몇 차례 타격을 성공적으로 가하지만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짐승은 영혼들과 싸움을 이어갑니다. 엘란티아는 그 짐승이 지닌 압도적인 힘에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행동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만 갑자기 빛의 왕국의 아이리스 여왕이 전장에 나타나 바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 그녀는 룬의 힘으로 검을 충전한 뒤 그 공격을 막고 있는 바알을 향해 공격한다. 그 후 바알은 모든 것과 사람들을 먼지로 날려버린다. 정말 멋진 장면이다. 한편 마법사들과 병사들의 부대는 2명의 어두운 군대의 병사들을 만난다. 그들은 탈영병이자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끌려온 평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지만 갑자기 어둠의 진정한 힘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부대를 공격하게 된다. 갑자기 어둠의 힘에 의해 지배된 더 많은 병사들이 밀림에서 나타나 부대보다 더 많은 숫자를 자랑한다. 여왕은 강력한 괴물 바알에 대해 무력한 듯 보였다. 그녀는 룬에서 더 많은 힘을 끌어내려고 하지만 엘란티아는 룬에 지나치게 무리를 주는 것에 잠재적인 위험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대신 엘란티아의 정령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초보적인 행동을 본 바알은 실망하며 전장을 떠난다. 그는 도시를 파괴한 이유가 단지 재미있는 전투를 위해서였을 뿐인 것 같다. 새벽이 하늘을 밝히고 여왕은 부상자들을 살핀다. 그녀는 시아마를 발견하고 그가 그들이 겪은 공격에 대해 알려준다. 반대편에서는 어두운 왕국의 다른 왕족들이 서로 다투고 있으며 왕은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는 발리스와 이야기하며 세상 전체를 어둠으로 덮고자 하는 욕망을 나누는데 아마도 그는 단순히 어두운 모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는 또한 빛의 왕국과 공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들이 번영하길 바랍니다. 발리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무명 무덤을 파는 영웅이 발리스의 거실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발리스의 역할은 어둠의 왕의 모든 잠재적 후계자를 돌보는 것이므로 그는 우리의 영웅 또한 충성스럽게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리스는 왕의 자질이 단순히 검술의 대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우리의 영웅에게 깨우쳐줍니다. 그는 우리의 영웅에게 천박한 말투는 왕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말투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왕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영웅이 발리스와 함께 훈련하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본다. 그는 또한 일상적인 심부름으로 마을을 돕는다. 우리의 영웅은 마침내 좀 더 강해지고 그는 스키어가 그와 같은 나이였을 때 입었던 옛 옷을 받는다. 우리는 그녀의 군대와 함께 전장에 나와 있는 왕위 후보인 가로자 여인을 본다. 그들은 가로자 여인이 손쉽게 불태워버린 3마리의 괴물과 맞선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 자만하지만 살아남은 1마리의 괴물이 그녀를 공격한다. 가로자 여인은 공격할 시간도 없이 몸을 단단히 대비한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영웅이 나타나 괴물을 베어버린다. 가로자 공주님은 영웅의 잘생김에 매료되어 말을 잃게 된다. 부하들이 그녀의 최면에서 깨어나게 하자 그녀는 영웅을 초대하여 대화를 나눈다. 늦은 밤, 한 동네 바에서 가로자 공주님은 우리 영웅에게 미래에 기대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충분히 열심히 일한다면 천재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진정한 어둠의 왕자이며 도시를 활보할 특별한 검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빨간 머리의 남자 아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편 하늘 높은 궁전에서는 여왕이 최근 공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그녀는 어둠에 씌인 인간의 존재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아이리스 여왕은 여왕이 되기 전의 시절로 돌아간다. 그녀와 그녀의 언니 시마는 한때 왕좌의 유력한 후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누가 선택되든 간에 원망이 없었다. 어느 날 여왕은 자매들을 평가하기 위해 호출했지만 그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 후 시마는 여왕이 되는 것과 관련된 무거운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이리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그들의 친구 후제가 그녀를 보고 싶어 한다고 언급한다. 아이리스는 초대를 받아들이며 오랜만에 보는 후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퓨즈는 아이리스를 집까지 데려다준다. 가는 길에 아이리스는 퓨즈에게 자신이 여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퓨즈는 아이리스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다고 인정하지만 그는 누가 군주가 되든 그녀의 검으로 충실히 봉사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다음 날 아이리스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갑자기 어둠의 악의 존재가 그녀 앞에 나타난다. 주변에 도와줄 경호원이 없어 아이리스는 원조실의 힘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 힘을 사용하여 그녀는 어둠을 성공적으로 정복한다. 이 승리는 아이리스의 자신감을 강화한다. 예기치 않게 조상실이 그녀와 소통하며 그녀를 왕좌의 운명적인 후계자로 선언한다. 이 말을 듣고 아이리스는 훌륭한 여왕이 되어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희생을 불문하고 그녀는 빛과 어둠 사이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어둠의 왕국으로 돌아온 우리의 영웅은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발리스에게 토너먼트에 참석할 것인지 물어본다. 발리스는 거절하며 왕의 요구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카이르 가족을 대표하는 어린 소년이 대회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표합니다. 발리스를 감사히 여기며 우리의 영웅은 대회를 위해 떠납니다. 곧 우리의 소년은 왕위의 다른 잠재적 후계자들과 경쟁할 콜로세움에 도착합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그러자 부인이 대회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참가자들은 가장 악한 생물들을 물리치고 남아 있어야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후 승자의 상위검은 대검이라는 전설의 검임을 언급합니다. 오직 왕의 다음 후계자만이 그 검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됩니다. 젊은 참가자들은 연이어 나오는 사나운 야수들을 큰 어려움 없이 물리칩니다. 그러나 한 참가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괴물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경쟁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소년이 갑자기 나서서 그 참가자의 목숨을 구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소년의 개입에 분노하며 그에게 멈추라고 위협합니다. 대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주최 측은 사이클롭스를 전장에 풀어놓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괴물에게 빠르게 패배하지만 소년은 예외입니다. 발리스가 가르쳐준 모든 기술을 사용해 소년은 사이클롭스를 성공적으로 처치합니다. 이로써 토너먼트의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남은 경쟁자는 이름 없는 소년과 이전에 엿듣고 있던 빨간머리 소년 아델뿐입니다. 결국 아델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아델은 왕좌의 잠재적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결승전, 두 결승 진출자는 짧은 휴식을 취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중 아델은 젊은 소년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다른 경쟁자를 도운 것을 비판합니다. 아델은 이를 약점으로 여기며 미래의 어둠의 왕은 무자비하고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젊은 소년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들의 시각이 뚜렷해지자 어린 소년과 아델은 토너먼트 챔피언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투를 벌인다. 어려운 싸움 끝에 어린 소년은 모든 기술을 동원해 아델의 검을 쳐내며 결정적으로 승리한다. 어린 소년이 상대를 몰아넣자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혼란스러운 아델은 어린 소년이 왜 자신을 죽이지 않느냐고 묻고 소년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 이상과 모순된다고 설명한다. 어린 소년의 도덕적 우월감에 지친 아델은 자신의 검을 찾으러 달려간다. 다시 한번 어린 소년은 아델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방법을 찾아낸다. 아델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결투는 끝난다. 전투가 끝나면 가로자는 어린 소년을 정당한 어둠의 왕자이자 왕위의 주요 계승자로 선언합니다. 시상식 후 어린 소년은 전설적인 검인 검은 칼을 상으로 받습니다. 그때 아델이 어린 소년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이상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발리스가 어린 소년을 만나 토너먼트 우승을 축하합니다. 그는 어린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어둠의 왕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로 빛의 여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은 그 임무를 수락합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가지 않게 됩니다. 아델, 두 번째로 중요한 후보인 그녀가 그와 여정을 함께할 것이다. 다음 날, 아델과 어린 소년은 마법의 배를 타고 빛의 왕국으로 떠났다. 아델은 어린 소년에게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전쟁 중이라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상기시킨다. 최악의 경우 어둠의 왕국에서 온 사절이 첫 번째로 암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아델은 미래의 빛의 왕이 될 소년을 대신해 자신이 공개적으로 더 위험한 사절 역할을 맡기로 결심한다. 아델은 어린 소년에게 더 수월하고 덜 위험한 경호원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다. 가로자는 아델의 갑작스러운 친절한 태도에 놀란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퓨즈를 만난다. 처음에 장군은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어린 소년은 자신의 검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델은 외교적 태도로 상황을 진정시킨다. 그는 그들이 첫 만남에서 남긴 나쁜 인상에 대해 사과하기도 한다. 상황이 진정된 후 어둠의 왕이 돌아온다. 아델은 퓨즈에게 어둠의 왕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왕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들을 호위해달라고 요청한다. 퓨즈는 처음에는 불신했지만 결국 그들을 궁전으로 안내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준다. 몇 분 후, 이름 없는 소년과 아이리스가 처음으로 서로 마주친다. 어린 소년은 여왕의 아름다움에 즉시 매료된다. 여왕과 어둠의 왕의 사자로 행동하고 있는 아델은 편지의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어둠의 왕은 바알을 물리치기 위해 아이리스와 협약을 맺고자 하는 것 같다. 바알은 혼란을 남기며 빛과 어둠의 왕국 모두에 나타나고 있다. 아이리스는 어둠의 왕이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만큼 협약을 수용하는 데 망설이고 있다. 아이리스는 바알이 처리된 후 어둠의 왕이 빛의 왕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 소년은 다음 어둠의 왕은 잔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얼거린다. 소년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아델은 아이리스에게 왕이 가까운 미래의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했음을 알린다. 아델은 다음 왕이 계승자가 퓨즈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퓨즈가 왕위를 물려주는 결정은 현재의 폭군 같은 왕만큼 적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한 후 아이리스는 다음 날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다. 퓨즈는 그 후 아델과 어린 소년을 손님방으로 데려간다. 어린 소년이 퓨즈에게 여왕 아이리스에 대해 묻자 퓨즈는 어둠의 존재를 싫어했기 때문에 즉시 소년의 말을 막는다. 퓨즈는 떠나기 전에 아델과 어린 소년에게 그들이 빛의 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분노 속에 떠난다. 퓨즈가 떠난 후 아델은 어린 소년에게 그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아델은 그와 어린 소년이 빛의 왕국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왔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년은 아이리스 여왕이 편견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 어린 소년의 말을 믿고 아델은 여왕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다음 날 아델과 어린 소년은 여왕의 결정을 들으러 간다.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아이리스는 아델을 놀라게 하며 어린 소년에게 질문을 던진다. 아이리스는 그에게 암흑의 사람들이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묻는다. 어린 소년은 암흑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밝히며 따라서 어린 소년은 동맹이 암흑의 왕국과 빛의 왕국에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린 소년의 관점을 들은 후 아이리스는 암흑의 왕국과 동맹을 맺어 바알을 물리쳐 두 왕국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다. 다음 날 아이리스는 새로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암흑의 왕국으로 떠난다. 나이트 킹덤 궁전으로 돌아온 퓨즈는 시마에게 여왕이 다크 킹덤으로 떠났다고 알립니다. 퓨즈는 또한 아델과 소년이 여왕이 없는 동안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힙니다. 시마는 여왕이 없으니 아델과 어린 소년이 왕국을 공격하고 약화시킬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퓨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궁전을 책임지겠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게다가 퓨즈는 아델과 이름 없는 소년이 다소 친근하게 대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한편 다크 킹덤에서는 다크 킹이 군대를 동원하여 바알과의 예상되는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발리스와 그로자가 책임을 맡고 다크 킹덤의 병사들을 동원하게 합니다. 갑자기 바알이 나타나 혼란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발리스는 급히 달려가 부하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지만 바알은 발리스의 부하들을 파리처럼 쫓아버리고 발리스는 깜짝 놀란다. 바알은 발리스의 무력함을 보고 재미있어한다. 그로자는 많은 바위 투석기를 바알에게 보내지만 바알은 그로자를 죽이기 위해 돌진한다. 그로자는 그녀의 힘으로 강력한 화살을 만들어내지만 바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둠의 군대는 용감하게 싸운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부족했고 그들은 빠르게 패배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전사들은 발리스와 그로자뿐이며 그들은 최후의 방어선을 형성한다. 그로자는 다시 한번 바알에게 폭발을 보내려고 하고 발리스는 허공에서 자신의 검을 소환한다. 둘 다 사흘 동안의 움직임을 사용했지만 바알과의 전투는 그가 너무 강력해서 헛수고가 된다. 발리스는 돌진하여 바알을 베지만 바알이 보내는 단 하나의 포효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발리스와 그로자가 바알의 포효로 인해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예기치 않게 어둠의 왕이 개입하여 남아있는 두 전사를 구한다. 바알과 어둠의 왕은 마주 서게 된다. 바알을 살려둘 생각이 없는 왕은 끊임없이 바알을 겨냥하기 시작한다. 바알은 공격을 견뎌내며 왕이 그의 위대한 칭호에 걸맞지 않다고 조롱한다. 왕이 그 짐승을 처치할 수 있도록 아이리스가 프로제니터 님의 마법력을 사용하여 바알을 묶는다. 암흑왕은 이를 기회로 사마 바알을 화산 타르타로스 안에 영원히 가둔다. 하늘이 바알의 봉인으로 맑아지자 아이리스는 자신이 암흑왕과 마주보고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리스는 약속했던 대로 바알을 물리치는 것을 도왔으므로 떠나기로 한다. 한편 빛의 왕국에서는 시마가 아델과 어린 소년을 만난다. 아델은 시마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한다. 시마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대신 암흑왕국 사람들에 대해 묻는다. 아델은 암흑왕국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암흑왕에게 저항한 자들은 모두 처형당했다고 말한다. 암흑왕국은 애니메이션판 북한이 된 것이다. 갑자기 어린 소년의 시선이 끌리자 그는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며 그쪽으로 달려간다. 근처 창밖에서 시마는 아이리스 여왕이 빛의 왕국으로 돌아온 것을 알아차린다. 소년은 아이리스 여왕을 만나러 급히 달려가지만 아이리스는 탈진하여 쓰러진다. 다행히 소년은 그녀가 넘어지기 전에 제때 그녀를 받아낸다. 그녀가 쓰러지기 직전 아이리스는 계약의 조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퓨즈와 시마가 현장에 도착하고 시마는 아이리스가 많은 힘을 사용하여 쓰러졌다고 추측한다. 그들은 즉시 그녀를 궁전으로 급히 데려가고 아델과 소년은 손님방으로 돌아간다. 궁전 안에서 시마는 마법을 사용해 아이리스를 치유한다. 시마는 이리스가 스스로 시조른의 엄청난 힘에 매개체가 되기로 결정했음을 밝힌다. 그래서 이리스는 가진 힘을 잘 활용하기 위해 종종 자신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곤 했다. 다시 손님 방에서 아델은 자신이 시마에게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힌다. 아델은 또한 어린 소년이 이리스에게 반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린 소년은 이리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델이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에 화가 난다. 퓨즈는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 바알이 패배한 소식을 전한다. 임무가 끝난 후 아델은 자신과 어린 소년이 암흑왕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결심한다. 한편 암흑왕국으로 돌아온 가로자는 이전에 고된 바알과의 전투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녀는 가는 길에 발리스와 만나게 되고 발리스는 그녀에게 빛의 왕국에 전달할 메시지를 건넨다.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가로자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어둠의 왕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임무를 받아들인다. 빛의 왕국에 있는 궁전으로 돌아가서 아델과 어린 소년은 회복된 여왕을 만나러 간다. 아델은 바알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 여왕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델은 어둠의 왕에게 빛의 왕국과의 전쟁을 멈추자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힌다. 퓨즈는 그렇게 하면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아델은 전쟁을 원치 않는 어둠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대변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낀다. 갑자기 빛의 왕국의 한 경비병이 여왕에게 어둠의 왕국에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알린다. 가로자가 방에 들어와 여왕에게 암흑 왕국에 대해 알린다. 여왕은 암흑 왕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암흑 왕국이 바알의 피해를 복구할 때까지 빛의 왕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자는 요청이었다. 여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로자, 아델, 그리고 어린 소년이 손님으로 머물기로 하여 여왕은 그들을 빛의 왕국을 구경시켜 주기로 결정한다. 여왕은 손님들을 테오에게 소개하는데
테오는 처음에 손님들을 암흑 왕국의 적으로 오해의 겁을 먹는다. 하지만 그는 어린 소년과 아델, 가로자가 우호적임을 알게 된다. 이후 테오는 자신이 별러골이라고 알려진 귀여운 몬스터들을 치료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형 퓨즈는 테오가 치유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시오는 시마에게서 마법을 배웠다고 밝힌다. 가로자는 빛의 왕국의 스타 타누키들은 매우 착했지만 어둠의 왕국에서는 완전히 장난꾸러기라고 지적한다. 여왕은 어둠의 마법 생물들을 만나고 싶다고 표현한다. 아델은 어둠의 마법 생물들은 검고 어두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퓨즈는 어둠의 사람들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고 있다고 웃으며 지적한다. 아델은 빛의 사람들도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또 지적한다. 모두는 어둠과 빛에 완전히 반대되는 패션 스타일에 웃음을 터뜨린다. 가로자는 드레스를 서로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시마는 그 아이디어에 동의한다. 퓨즈와 아델이 첫 번째로 나간다. 퓨즈의 슬리퍼 빌드는 아델의 드레스에서 더 드러나는데 드레스가 더 노출이 심하기 때문이다. 반면 아델은 갑옷을 입는 것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시마와 아이리스 중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로자는 아이리스와 드레스를 교환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시마는 가로자에게 어둠의 사자는 여왕의 드레스를 입을 수 없다고 알려준다. 따라서 가로자는 자신의 드레스를 아이리스에게 주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다. 가로자의 드레스는 가로자만큼 두껍지 않은 아이리스에게는 처진다. 그 후 시마는 가로자와 옷을 교환하고 두 사람은 밖에 있는 남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아간다. 아델이 어린 소년에게 선택을 맡기자 소년은 부끄럽게 애매한 대답을 했다. 그들은 모두 체스를 하러 갔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사단장 퓨즈는 모두에게 계속 졌다. 모두가 배가 고프자 시마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시마가 음식을 준비했고 가로자는 어둠의 왕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내놓았다. 아델은 빛의 왕국에서의 요리가 자기 입맛에 더 담백하다고 느꼈다. 소년과 가로자도 동의하며 양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리스, 테오, 퓨즈, 그리고 시마는 가로자의 음식을 맛보고 너무 짜다고 느꼈다. 시마는 어둠의 왕국에서는 음식이 더 강하게 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년은 가로자의 음식과 시마의 음식을 섞어 자신의 입맛에 더 맞는 요리를 완성한다. 식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며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의 음식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것에 기쁘게 놀란다.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퓨즈와 시마는 아이리스가 직접 채집한 야생 채소도 맛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아이리스는 내일 모두 함께 야생 채소를 채집하자고 계획한다. 가로자는 소년을 흘끗 쳐다보며 그가 아이리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낀다. 밤에 가로자는 성의 복도를 거닐다가 소년이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여왕의 겸손함에 감명받은 소년은 아이리스 여왕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가로자는 소년 또한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왕자일 동안 함께 있겠다고 맹세하고 그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소년은 가로자의 지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날, 두 그룹은 이번에는 야채를 채집하러 숲으로 또 다른 모험을 계획합니다. 아델은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변화를 제안합니다. 그녀는 짝을 지어 활동을 친선 경쟁으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가장 많은 야채를 채집한 팀이 승리로 선언됩니다. 가로자는 이 아이디어에 환한 얼굴을 보이며 주인공인 소년과 함께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퓨즈도 이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여왕 아이리스와 팀을 이루기를 바랐어요. 채소 사냥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리스는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채소를 제대로 찾고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공유해요. 여왕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고 그들은 그녀가 대회에서 빠져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채소 수집 대회가 시작됩니다. 어린 소녀는 결국 작은 테오와 짝을 이룹니다. 그들의 식물학적 지식 부족이 곧 드러나고 아이리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결국 아이리스는 어린 소년의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활동 중에 단둘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퓨즈와 가로자는 그들을 지켜보며 부러움으로 가득 찹니다. 가로자는 어린 소년의 평화에 대한 견해에 공감하며 그가 다음 다크킹이 되길 원한다고 밝힙니다. 퓨즈는 그 어린 소년이 생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 감탄합니다.
마침내 모든 팀이 모여 자신들이 채집한 것을 세기 시작합니다. 가로자와 퓨즈의 팀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하나밖에 찾지 못했고 다른 모든 선택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델은 자신의 채집물이 어린 소년의 것보다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어린 소년과 테오의 팀이 채소 채집 대회의 승자로 드러납니다. 모든 채소가 모인 후 아이리스는 신선한 재료로 점심을 준비하는 일을 맡는다. 아이리스가 요리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모으고 채소를 씻는 일에 바쁘다. 퓨즈와 아델과 함께 나무를 모으던 어린 소년은 나이트 왕국에서 햇볕을 쬐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어둠의 왕국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빛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곳. 아델은 동의하며 어린 소년을 바라본다. 갑자기 그는 테오가 함께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소년은 퓨즈와 아델과 함께 테오를 찾으러 헤어진다. 소년은 사방을 둘러보며 결국 채소를 씻고 있던 아이리스를 찾아낸다. 소년은 테오가 갑자기 사라진 일을 아이리스에게 알리다가 실수로 돌에 걸려 넘어져 아이리스에게 얼굴을 부딪힌다. 그 충격에 둘 다 가까운 물줄기로 함께 빠진다. 소년은 여왕에게 테오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테오가 이미 죽었고 그가 시마와 가로자와 함께 먼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 때문에 소년은 얼굴이 붉어진다. 여왕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어색함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감정을 품고 있음을 암시한다. 누구에게나 주목할 만한 사실일 수 있다.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장면은 계속된다. 그들은 옷을 말리기 위해 사적인 장소로 물러나 좀 더 시간을 보낸다. 시마, 가로자, 그리고 테오는 아델과 퓨즈와 함께 점심 준비를 위해 재합류한다. 젊은 소년과 아이리스가 이제 마른 옷을 입고 그룹으로 돌아온다. 가로자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짜증을 숨기지 못한다. 모든 캐릭터가 점심 준비에 참여한다. 결국 그들은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긴다. 퓨즈가 이전에 말했듯이 다크에서 온 손님들도 식사를 즐긴다. 시마는 다크에서 온 손님들이 더 많은 양념을 좋아할 것을 알고 소금도 가져온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 다음 날 다크왕은 소년과 그의 친구들에게 즉시 다크 왕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아이리스는 아델에게 편지를 건넨다. 편지에는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 간의 자유무역 제한이 담겨 있습니다. 아델은 기꺼이 이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겠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는 아이리스의 영역 때문에 어둠의 왕국이 햇빛 부족으로 땅이 황폐해졌다고 언급합니다. 이에 대해 아이리스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일 뿐이라고 답합니다. 갑자기 아델은 빛의 왕국의 귀족 생활 방식에 대해 여왕에게 훈계를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는 악마로 변해 여왕에게 덤벼듭니다. 어린 소년이 즉시 반응하며 그의 칼을 뽑습니다. 그는 아이리스를 보호하기 위해 동료를 죽인다. 젊은 소년의 빠르고 치명적인 움직임에 아이리스는 충격을 받는다. 이는 폭력적인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다. 플루스에게 맞은 후 젊은 소년은 붙잡혀 감금되고 그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은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간의 동맹을 깨뜨린다. 결과적으로 가로자는 궁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 없이 빛의 왕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플루스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며 그는 두 왕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희망했었다. 그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두 땅 사이에 다가오는 전쟁의 불가피성으로 이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갈등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리스는 조상 룬이 있는 방으로 가서 안내를 구한다. 룬은 아이리스를 눈부신 빛의 성광으로 감싸며 반응한다. 그 사이에 어린 소년은 감각을 되찾고 감옥에 있다. 자연스럽게 그는 최근의 사건들을 반성하기 시작한다. 그는 아이리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을 보고 동료를 죽인 것은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몇 분 후, 흰 고양이로 변신한 아이리스가 어린 소년이 갇힌 던전을 방문한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그의 감옥 문을 열고 그를 출구로 안내한다. 마침내 그들은 절벽에 도착하고 소년은 뜻밖의 자신의 두 개의 검을 찾습니다. 하얀 고양이가 다시 아이리스로 변합니다. 소년은 처음에 그 변신에 놀라지만 그가 판타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충격이 가라앉습니다.
두 젊은이는 손을 맞잡으며 상징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소녀는 아이리스처럼 평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맹세하며 그의 과거의 성급한 행동으로 오해받았을 수도 있는 의도를 분명히 합니다. 소녀는 자신이 어둠의 왕자임을 밝히며 미래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이리스 역시 소년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그를 지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빛의 왕국의 군인들이 나타나 소년을 체포하면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아이리스는 소년에게 도망치라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포옹을 나눈 후 소년은 자신의 검을 가져오고 그를 태우러 오는 하늘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는 어둠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온 아이리스는 그 소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왕국은 어둠의 왕들 무리에게 공격당합니다. 어둠의 왕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어둠의 짐승 중 하나입니다. 아이리스는 자신의 고문에게 왕국의 전사들을 전투에 소집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사이에 퓨즈는 임무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군대를 떠납니다. 그는 아이리스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위한 약을 찾겠다는 의도를 설명합니다. 아이리스는 그가 왕국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회복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아이리스의 리어쇼런시즈에도 불구하고 퓨즈는 그녀의 명령을 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엘프 왕인 올라샤의 도움을 요청하러 떠납니다. 두 사람이 도서관에 서 있을 때 퓨즈는 올라샤에게 자신의 걱정을 표현합니다. 올라샤는 아이리스가 이전의 바오와의 전투로 매우 지쳐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아이리스의 마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러한 힘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마법 신경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것이 그녀의 힘 부족의 핵심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올란샤는 아이리스의 건강을 회복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요소인 순수 영혼에 대해 언급하며 이 요소가 외진 동굴에서 더 높은 농도로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요소는 사람의 마법 에너지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란샤는 이 영혼을 아이리스에게 전달하면 그녀가 즉시 치유될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올란샤와 퓨제는 빛의 왕국의 수도를 떠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숲 깊숙한 곳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여왕을 치유할 마법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한편 아이리스와 작별 인사를 한 소녀는 그녀를 다시 만나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기 시작한다. 소년이 훈련받는 동안 우리는 그가 발리스와 함께 연습 세션을 계속하는 모습을 본다. 고로자가 나타난다. 그녀는 다크킹이 그들에게 나라의 수도 외부에서 어떤 생물과 싸울 것을 명령했다고 말한다. 발리스는 이것이 소년을 방치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의심한다. 그 후 곧 발리스는 다크킹을 만나 모든 군대가 빛의 왕국으로 향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소년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수도를 떠난 후 소년은 다양한 악한 짐승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고로자의 도움으로 적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친다. 곧이어 그는 암흑왕국의 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본다. 갑자기 그들은 날아다니는 생물 무리의 공격을 받는다. 소년은 가까스로 자신을 방어하지만 고로자는 방심하고 만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그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소년은 재빨리 그녀를 구하려 나선다. 불행히도 두 사람 모두 절벽 가장자리에 갇히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무서운 악마가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 위험이 박해오자 소년은 주저함 없이 무서운 괴물과의 치열한 전투에 뛰어듭니다. 대담한 행동이지만 그의 흔들림 없는 결단력을 반영합니다. 한편 빛의 여왕 아이리스는 다가오는 어둠의 왕의 침략에 맞서 왕국을 방어할 준비를 하며 같은 용기를 보여줍니다. 어둠의 왕국의 막강한 군대와 마주한 아이리스는 적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마와 그녀의 곁에서 싸울 준비가 된 마법 전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NPC 마법사들은 어둠의 왕국의 괴물에게 처치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시마가 적시에 그들을 구합니다. 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퓨즈 장군과 엘프왕 엘란티아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신비롭고 음산한 동굴 깊숙이 들어간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지만 엘란티아는 그곳에 더 많은 것이 있음을 드러낸다. 더 설명하기 위해 엘란티아는 자신의 화살 중 하나를 꺼내 퓨즈에게도 하나 준다.
그런 다음 엘란티아는 그것을 동굴의 천장에 발사한다. 화살의 로프가 엘란티아를 위로 끌어올리며 막다른 골목 위에 있는 비밀 통로가 드러난다. 퓨즈는 엘란티아의 뒤를 따르지만 실수로 그녀를 찌른다. 그러나 엘란티아는 다행히 퓨즈를 비밀 통로 안으로 끌어올린다. 어두운 통로였기 때문에 엘란티아와 퓨즈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엘란티아는 심지어 모든 것 중에서 신비한 돋보기를 꺼내 주변에 숨겨진 통로를 볼 수 있게 했다. 엘란티아는 그가 가져온 임시 폭탄들을 공개했다. 그 폭탄들은 룬의 일부 힘을 저장하고 있었다. 퓨즈와 엘란티아는 그들 앞에 바위를 폭파시켜 결정화된 지역을 드러냈다. 엘란티아는 그의 지팡이와 지식, 기술을 사용했다. 퓨즈는 그의 마법 지식을 사용해 길을 여는 패턴을 만들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찾던 빛나는 물방울을 발견했다. 그 물방울은 여왕을 위한 치유약이었다. 퓨즈는 물방울을 잡으려고 급히 달려가지만 엘란티아는 그를 멈추고 제대로 된 예방조치 없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영혼에 대해 경고한다. 엘란티아는 근처에서 조약돌을 물속으로 던진다. 조약돌은 즉시 폭발하며 그가 앞서 말한 점을 입증한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매 순간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퓨즈는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다고 믿었다. 그는 무모하게 물속으로 들어가 물방울을 잡는다. 엘란티아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뛰어든 퓨즈에 감탄한다. 귀중한 약을 손에 쥔 그들은 왕국의 수도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전장으로 돌아가서 아이리스는 암흑 왕국의 병사들과의 끈질긴 싸움을 계속한다. 그녀의 놀라운 기술과 힘에도 불구하고 적의 수가 압도적이다. 하나씩 그녀는 침략자를 물리치지만 그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 그녀를 한계로 몰아간다. 피로가 몰려온다. 하지만 피로에 굴복하기 전에 아이리스는 마지막 방어 동작을 취한다. 시마와 몇몇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리스는 도시를 감싸고 보호하는 마법 장벽을 컨저즈. 하지만 그 노력은 대가를 치르고 그녀는 기운이 다 빠져 바닥에 쓰러진다. 한편 어둠의 영역에서 어린 소녀는 뿔 달린 야수와의 싸움을 계속한다. 가로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격하려 하지만 어린 소녀는 머리를 들이대며 야수와 싸움에 돌진한다. 싸움이 격렬하다. 하지만 소년의 놀라운 기술 덕분에 그는 적을 물리친다. 그는 충전된 검을 짐승에게 휘둘러 땅에 뾰족한 균열을 일으키고 그 균열이 짐승을 꿰뚫어 소년을 승자로 만든다. 그는 가로자에게 짐승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번 전투의 MVP는 소년이었다. 승리의 전투 후 가로자는 축하의 기분으로 승리 축하 만찬을 제안한다. 소년은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인다. 저녁의 평온 속에서 그들이 식사 자리에 앉자 소년은 빛의 여왕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린다. 그는 이 약속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한다. 비록 이루지 못할 꿈을 상상하는 것일지라도 가로자는 소년에게 다가가 그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누라고 재촉한다. 더욱이 가로자는 소년에게 자신의 연애 감정을 고백한다. 하지만 가로자는 소년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어내며 그가 오직 여왕 아이리스를 향한 감정만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슬퍼하며 가로자는 수줍게 울면서 도망친다. 가슴이 아프지만 가로자는 소년이 왕위에 오르는 여정을 돕고자 한다. 한편 빛의 왕국으로 돌아온 퓨즈는 약을 손에 들고 아이리스에게 돌아온다. 시마는 자신의 마법으로 치유의 물방울을 아이리스에게 내린다. 약이 아이리스를 치유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아. 시마는 현재 상황을 후세에게 알려주기 위해 나섰어. 시마는 마법사들이 세운 방패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후세에게 알렸어. 후세는 그들이 가진 제한된 시간 안에 기사들을 준비시키기로 결정해. 상황이 혼란스러워진 아이리스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조상 룬으로 향해. 그 소년이 그녀와 했던 약속이 다시 떠오르고 아이리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미소를 지어. 후세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아이리스의 기도 시간을 방해해. 어둠의 왕국에서 소년은 하늘에서 어둠의 힘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아차려. 어린 소년은 조사하러 나가지만 다크 프린스와 가로자가 전쟁에서 제외된 것에 놀란 시민들에게 둘러싸인다. 소년은 왕이 화이트 시슬러를 물리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갑자기 병사들이 다가와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자 소년은 이를 수락한다. 가까운 곳에서 가로자는 병사들에게 호위받고 있는 소년을 목격한다. 나이트 왕국에서는 테오, 퓨즈, 시마가 전면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아이리스를 믿고 있다. 같은 시각,
아이리스는 소년이 이전에 했던 약속을 수없이 떠올린다. 그녀는 전쟁터로 나가 빛의 왕국 모든 이들에게 힘을 나누어 달라고 태고의 룬에게 요청한다. 전쟁이 시작되고 빛의 마법사들과 기사들이 적군 일부를 처치한다. 갑자기 어둠의 왕이 하늘에서 나타나자 아이리스는 즉시 그를 제압하려고 돌진한다. 시마는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빛의 병사 중 한 명이 어둠에 사로잡혀 갑자기 민간인들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한다. 근처에 있던 기사 한 명이 사로잡힌 기사가 해를 끼치기 전에 그를 제압한다. 바깥에서는 테오가 어둠의 적에게 거의 공격당할 뻔한다. 테오는 분노하며 마법을 사용해 적을 쓰러뜨린다. 한편 기사들은 빛에 사로잡힌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시마와 그녀의 학생 마법사들은 적을 막기 위해 방어막을 세운다. 퓨즈는 지치기 시작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리스 페아의 생각만이 그를 다시 힘나게 한다. 퓨즈는 암흑 왕국의 발리스와 대치하게 된다. 발리스와 퓨즈는 각각 그들의 왕과 여왕을 가까이서 지키는 경호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그들은 여왕 아이리스와 암흑 왕이 서로 싸우는 동안 동시에 전투에 돌입한다. 암흑 왕은 자신이 유일한 왕이 되려는 계획을 밝힌다. 두 사람만이 양 왕국의 유일한 지배자다. 둘은 서로의 칼을 겨누며 각각 빛과 어둠의 힘을 발산한다. 동시에 시마와 마법사들이 세운 장벽이 암흑의 힘으로 인해 점점 약해진다. 일부 기사와 마법사들이 어둠에 사로잡히자 시마는 그녀의 마법으로 사람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걸린 빙의를 제대로 풀 수 없어 원조 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근처에서 퓨즈와 발리스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발리스가 어둠의 불꽃으로 주변을 불태우며 말 그대로 전투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발리스가 우세를 점하기 시작하고 그 틈을 타 퓨즈에게 그의 나약함을 설교하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어둠의 왕은 아이리스를 압도하며 아이리스는 육체적인 대결에서 패배한다. 아이리스는 어둠의 왕의 공격에 맞아 절망적으로 지상으로 내려앉는다. 시마는 주문을 발동하려 하지만 이미 힘이 소진되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원조 룬에게 힘을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하지만 응답이 없었다. 어쨌든 시마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한다. 시마 근처에 착지한 아이리스는 언니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게다가 그녀는 전투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방법이 아직 있다고 밝힌다. 아이리스는 마법사들을 모으고 7가지 힘 중 하나인 운명의 기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화하는 것 같지 않다. 어둠의 왕이 시마와 아이리스를 향해 다가오면서 희망이 희박해진다. 시마는 아이리스에게 조상 룬으로 가라고 지시한다. 아이리스는 현장에서 급히 떠나고 시마는 왕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왕은 어둠으로 시마를 제압하며 상황의 주도권을 즉시 잡습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소녀는 어둠의 병사들에 의해 아델에게 이끌려갑니다. 소녀는 이전에 아델을 죽였음에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델은 자신이 왕위 계승의 잠재 후보였으며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소녀는 그가 왕비를 암살하려 한 이유를 묻습니다. 아델은 아이리스를 죽인 것은 왕의 뜻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아델은 어둠의 왕국이 빛의 왕국을 성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델은 왕에 대해 소년에게 알려주며 그가 유일한 권력자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밝힙니다. 아델에 따르면 소년 같은 약자는 강자의 이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소년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지 않고 아델에게 칼을 겨누기로 결심한다. 아델은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둠에 휩싸여 있었으며 그 어둠을 이용해 괴물 같은 형태로 변한다고 밝힌다. 소년은 아델을 공격하려 달려들지만 그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델은 소년에게 보라색 광선을 쏘지만 소년은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낸다. 아델이 돌진해 공격하려 하지만 소년이 그의 공격을 막아 아델이 뒤로 밀려난다. 소년과 아델은 서로 치고받는 공방을 시작한다. 소년은 검에 힘을 모아 아델을 향해 휘두르며 그 충격으로 땅이 갈라져 뾰족한 돌기들이 솟아오른다. 그러나 아델이 공격을 받고도 무사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아델은 소년의 갑옷을 긁어내어 갑옷이 부서지게 했다. 아델은 젊은 소년에게 타격을 가하고 결국 그의 검을 밀어내었다. 그런 다음 아델은 그의 검으로 그를 찔렀고 젊은 소년은 고통에 신음했다. 그러나 아델의 검에 묶인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검으로 아델에게 타격을 가했다. 아델은 자신이 사실 젊은 소년을 방어하기 위한 분산작전이었다고 밝혔다. 그가 버린 시간 덕분에 어두운 왕국은 너무 강력해져서 빛의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델은 왕이 실제로는 시조룬을 흡수할 계획이라는 것을 추가로 밝히며 이는 어둠이 사방으로 퍼지고 결국 균형이 무너지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왕국의 사람들이 그 결과로 죽게 될 것이다. 소년은 왕이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델은 그에게 맞은 후 갑자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소년은 시간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년은 빛의 왕국으로 가기로 결심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느려진다. 길을 막는 세력들을 상대하기 위해 가로자가 싸움에 도움을 준다. 소년은 먼 거리를 넘어 빛의 왕국에 도달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희망이 희미해질 때 갑자기 소년에게 새로운 힘이 깃들며 그의 등에 새로운 날개가 나타난다. 소년은 빛의 왕국에서 상황을 구하기 위해 비상합니다. 한편 빛의 왕국에서는 왕이 시마를 괴롭히기 시작하며 그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시마는 아이리스가 그녀 대신 여왕이 된 것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마는 타락에서 벗어나 주변의 마법사들에게 괴물과 싸우도록 명령합니다. 그 사이 아이리스는 빛의 왕국을 보호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자신의 실패를 표현하며 원주율에게 기도합니다. 젊은 소년을 기다리겠다고 이전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리스 여왕은 유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요로 인해 눈물을 흘립니다. 여왕은 진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빛의 왕국에 도착한 소년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아이리스 여왕에게 서두르려 합니다. 여왕 아이리스는 어둠의 왕을 물리치기 위해 제국을 파괴하는 원주율을 사용하여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빛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퓨즈는 아이리스가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심했음을 깨닫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퓨즈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페로자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의 파괴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오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현장을 도망치려 합니다. 소년이 현장에 도착하자 여왕 아이리스는 이루지 못한 약속 때문에 눈물이 고입니다. 왕은 아이리스가 빛의 왕국과 원주율로 자신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음을 깨닫습니다. 소년은 칼을 들고 왕에게 달려가 왕의 가슴을 찌르며 아이리스의 소망의 일부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퓨즈는 아이리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이 끝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 요약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